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한 주는 좀 어떠신가요? 증시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항선을 뚫어올리고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갭 상승도 있었죠. 갭을 아직 지켜주고 있습니다. 증시의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입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현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증시 자체는 좋지만 일부 상위 종목들에게 쏠려 있는 이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뭔가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하락을 하거나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반가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포모를 느끼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현재 저항선을 뚫어 올렸습니다. 뚫어 올렸어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트랩 스윙이 발생하고 여기서 다시 이동평균선을 와리가리 시키겠죠. 근데 요 저항선을 뚫어 올린 원동력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BM이랑. 참 이게 묘하죠. 이 두 종목을 들고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거. 만약에 그 두 종목이 없더라도 2차전지 관련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포모를 덜 느끼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코스피 현재 튼튼하죠. 코스피는 튼튼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코스피 자체의 분위기는 매우 좋다입니다. 매우 좋다.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지금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닥 많이 반등하지 않았어요. 아직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횡보를 할 수 있겠죠. 현재 코스피랑 코스닥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입니다. 결론은. 근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굉장히 아슬아슬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일부 종목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를 파악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증시가 현재 혼조세예요. 뭐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현재 어닝 그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거기에 금융주들이 굉장히 좋았다인 거죠. 그러면 금융주의 시스템 리스크가 사라지고 있다 정도입니다. 그럼 시장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진 않겠네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럼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조정이 예상이 되는 그 면이 있습니다. 자, 한번 현재의 상황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집중해 보세요. 자, 소매 지표는 지금 현재 예상치를 미달했습니다. 미국 소매 지표가 MOM이죠. 소매 판매가가 0.5%였는데요. 이제 0.2%로 하락했어요. 야, 이거 지금 물가가 안정되는 건데? 라고 하는 거죠. 년 수치로 봐도 그렇습니다. YOY로 봐도 1.49% 상승한 건데요. 예상치는 1.6%였어요. 그거보다 낮게 나왔죠. 전월은 1.96%였으니까 매우 낮아진 거죠. 이게 하락한 게 아닙니다. 상승하는 각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하락했다랑 다른 얘기예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고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찌되었건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겁니다.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금리가 떨어질 거야. 금리 상승 속도가 줄어들 거야.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정작 소비 지표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맞이해 보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투자해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닌 상황.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최근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소비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데 시장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우선은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은행권의 시스템 위기가 해소되고 있다라는 거죠. 은행권이 터져버린다, 뱅크런이 발생해버린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뇌관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행권이 튼튼하네? 시장이 망가질 일은 없겠구나. 왜냐하면 시장을 망가뜨릴 만한 이유가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권 리스크였어요. 근데 그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시장을 볼게요. 굉장히 언밸런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아까 보셨다시피 코스닥은 저항선을 뚫어 올렸고 코스피도 저항선을 뚫어 올린 다음에 지지를 해주고 있죠. 시장 굉장히 좋은데? 시장 잘 올라가고 있잖아 싶은데 이상하네. 내가 편성한 포트폴리오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겁니다. 지금 며칠째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 하락한 종목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근데 시장 자체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죠. 시총 상위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코스닥 쪽은 에코프로 BM 끝인 거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에코프로만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숏 스퀴즈가 발생했습니다. 숏 커버링보다 좀 더 강한 시그널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숏 커버링은 그냥 숏을 그 공매도한 거를 상환하는 거고요. 숏 스퀴즈는 공매도가 강제 청산되는 겁니다. JP 모건 창구로 8만 주의 순매수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창구로 2만 주의 순매수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일방적인 매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도 프로그램으로요. 숏 스퀴즈가 발생한 겁니다. 숏 스퀴즈가 발생한 거다. 자, 한번 그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슈팅 구간에 들어왔죠. 슈팅 구간에 들어왔는데 공매도 상환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근데 얘들이 만약에 또 그 규정을 어기고 공매도 잔고를 똑바로 신고하고 있지 않은 거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만약에 규정을 지키면서 공매도 상환을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다면 아직 공매도 잔고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공매도 잔고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끼리 싸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파악한 공매도 반대편 세력은 여기서 슈팅을 더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숏 스퀴즈가 가속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는 모멘텀 이런 거는 차치하고요. 무조건 공매도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공매도 세력의 싸움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제 뭐 게임 스톱 사태도 있었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매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매수가 늘어나는 게 진짜 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해서 사고 있는 거다. 개인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기관은 지금 거의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BM을 볼까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전고점은 무조건 뚫어 올릴 거다라고 했잖아요. 뚫어 올렸습니다. 뚫어 올렸어요. 사실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야,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전고점을 뚫어 올려? 라고 했지만 강하게 뚫어 올렸죠. 강하게 뚫어 올린 원동력이 얘들은 놀랍게도 공매도 숏 스퀴즈가 아닙니다. 공매도 숏 스퀴즈도 발생했어요. 근데 얘들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업틱 룰을 예외를 두면서까지 지금 현재 굉장히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숏 스퀴즈가 발생한 게 어디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숏 스퀴즈를 일으키고 있다. 일으킴을 당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은 아직도 공매도 잔고가 많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잔고가 아직 많다는 겁니다. 아직 많다. 공매도 세력이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소강 상태에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 공매도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 근데 공매도 세력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현재는 지고 있다입니다. 자, 그럼 고점 신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고점 신호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겠죠. 고점에 다 팔 수 있으니까. 근데 고점에 못 팔고 끝나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사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신풍제약에 고점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신풍제약은 여기 뭐 코로나 때 들어오신 주린이 분들 많으시니까 그때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신풍제약이 고점을 찍을 때 어떤 그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신풍제약 고점 당시에는 신풍제약의 그 피라맥스 정이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된다. 앞으로 얼마 정도의 판매량이 발생할 거다. 그러면 지금 시총은 너무 낮다. 뭐 이런 식의 뉴스만 계속 나왔어요. 그때 누가 팔 수 있겠어요? 고점 신호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고점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그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정말 명백한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고점이 되면.
근데 그게 고점 신호인지는 지나간 다음에 아는 거죠.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한번 추측해 봐야겠죠. 제가 현재 홀딩하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자, MSCI 지수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죠. 다음 달 11일입니다. 지금 약 한 달이 남았죠. 리밸런싱을 시작하는 게 다음 달 11일이에요. 그러면 MSCI 지수에 편입된다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MSCI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외국계에서 들어온 자금들이죠. 그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MSCI 지수에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애들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지금 둘 다 들어가죠. MSCI 지수에는 에코프로만 들어갑니다. 에코프로 BM 들어가는 거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아무튼 이 두 종목을 예를 들면 이 두 종목을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면 시스템 자금들이 유입되는 거죠. 공매도 상한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상승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럼 MSCI 지수 편입 다음 달 11일쯤이 아마 고점이 지난 이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점이 지난 이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거든요. MSCI 지수에 편입된데 그럼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대. 아, 그럼 에코프로를 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카더라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주관사를 하나 선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에는 약 두세 달이 걸려요.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됩니다. 또 코스피를 추정하는 ETF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하려면 공매도를 상환해야 됩니다. 공매도를 상환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건 또 폭발적인 매수세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유로 계속해서 원론을 조정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공매도 세력들이 이미 상환을 할 겁니다. 왜냐면 코스피 이전 상장될 거 뻔하니까 미리 상환하겠죠. 악재를 뿌리면서요. 세 번째입니다.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이 줄일 거예요. 지금은 공매도 세력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공매도를 완료합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포지션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이 증권사를 앞세워서 목표가 상향을 외칠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막 그 애널리스트들이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 무서워요 뭐 이러고 있는데 목표가 상향이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올 거예요. 네이버의 사례를 보면 압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이버 사례 정말 그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죠. 근데 이거 정말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고점을 기록할 때 뉴스들을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21년 7월에 고점을 기록하고 그 뒤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뭐 네이버 종목이 나쁩니까? 아니죠. 플랫폼 기업의 대표 주자잖아요. AI도 지금 이끌고 있고. 그런데도 고점을 찍고 떨어졌어요.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 뉴스들을 보겠습니다. 21년 7월이에요. 네이버 특허 개수가 711개로 서비스 업종 내 1위다. M&A 신사업자 큰 손이 됐다. 그 다음에 네이버가 카카오 시총에 역전당했지만 하반기부터 주목해야 이베스트 진짜 가서 갑상선 한 대 때려야 됩니다. 맞죠? 이 고점을 기록했을 때 하반기를 더 주목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카카오 팔고 네이버 샀다. 개인과 반대 행보다. 외국인이 카카오를 샀다? 외국인이 네이버를 샀다? 물음표죠.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시가총액 100조 원도 달성 가능하다. 현대차증권도 가서 그냥 갑상선한데 때려야 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예. 이분들 지금 이런 리포트를 쓰고 지금 멀쩡히 월급 받고 룰랄라 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 네이버. 증권사들 목표가 상향. 자, 7월 놀랍게도 고점을 기록했었던 7월입니다.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가 깜짝 실적을 냈다. 매출이 1조 6천억 정도로 30%나 급증했다. 우와, 네이버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 블록체인 투자 소식에 네이버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예 정신 못 차렸죠. 자, 시총이 정저준한 네이버. SK하이닉스 추월을 가시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넘어설 거다. 제페토는 네이버의 미래일까 비용일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고점일 때 나온 뉴스들이에요. 전혀 고점이 아닌 뉴스들이잖아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이때 네이버가 고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올렸던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제가 허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예.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네이버 고점인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가 그냥 돌팔매질을 당했었죠.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시그널들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네이버 매매 동향을 볼까요? 이때가 고점이었잖아요. 예, 하반기 주목하라더니 예, 주목 못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가 점점 상승합니다. 이런 공매도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는 상승하면서 쌓이거든요. 근데 하락하면서 공매도가 계속 쌓였다라는 건 상승을 막았다는 거겠죠. 상승을 막는 공매도가 많이 발생했다. 쭉 떨어집니다. 예. 45만원, 50만원 가던 게 20만원까지 떨어졌죠.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예. 그렇게 계속 우하향을 합니다. 우하향. 자,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람들 피말리는 거죠. 여기서 팔고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아니야, 오를 거야, 아니야, 오를 거야 라고 하면서 개인이 계속 샀죠. 외국인은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고 있어요. 여기서 그 공매도를 많이 해서 이득을 많이 받겠죠. 그렇게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다. 예, 네이버는 한동안 횡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닥권을 잡고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바닥권을 잡는다는 게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네이버가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요. 예, 거품이 발생했던 게 빠진 거죠. 자, 요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락 시점을 언제 잡느냐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를 보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을 계속 추정할 거예요. 지금은 본격적인 포모 구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공매도 세력이 싸우고 있다는 건 완벽한 포모가 아니란 거거든요.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전 에코프로를 홀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때 고점 뚫기 전에 조정을 보일 때 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꽤 큰 수익권이에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그 캡이 크기 때문에 그 비중을 좀 높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 두 번 분할 매수했잖아요. 최근에는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일부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있는 양이 에코프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 일부 매도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트래킹할 예정입니다.